당신이 교과서에서 배운 진시황은 가짜입니다. 폭군 미치광이 책을 불태운 학살자. 우리는 2000년 동안 그렇게 배웠죠. 하지만 이건 승자인 한나라가 패자인 진나라 위에 더 씌운 프레임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는 미치광이가 아니었습니다. 13살에 늑대 소굴에 던져져 스스로 황제가 된 가장 치열한 생존자였어요. 어머니의 불륜과 신하의 배신을 겪으며 자란 소년이었죠. 그는 살아남기 위해 괴물이 되어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진시황의 진짜 얼굴을 마주할 겁니다. 그가 왜 잔혹해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잔혹함이 어떻게 중국이란 시스템을 설계했는지 말이에요. 역사는 그가 사람을 얼마나 죽였는지를 기록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은 그가 어떻게 500년 전쟁을 시스템으로 제압했는지 증명하려 합니다. 왕관의 무게를 견디라지만 13살 소년에게 왕관은 머리를 짓누르는 흉기나 다름없었습니다. 기원전 247년 영정이 왕위에 오릅니다. 하지만 그는 허수아비였어요. 조정은 승상 여불이가 장악했고 궁궐안은 어머니 조태후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사마천의 사기에 따르면 여불이는 단순한 신하가 아니었어요. 영정의 아버지를 왕으로 만든 킹메이커이자 영정의 어머니와 연인 관계였던 인물입니다. 어린 영정은 궁궐 어디에도 마음 둘 곳이 없었죠. 상상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나를 보필하는 승상이 내 왕위를 언제든 갈아치울 수 있는 실세입니다. 밤에 잠들려 하면은 어머니의 침소에서 들려오는 낯선 남자의 웃음소리를 들어야 하죠. 이 시기 그에게 필요했던 건 통치 철학이 아니었어요. 당장 내일까지 살아남는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정이 배운 첫 번째 제왕학은 이것입니다. 아무도 믿지 마라. 심지어 혈육조차도. 어머니의 사랑마저 거짓이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정을 괴물로 만든 건 다름 아닌 어머니 조태후였습니다. 여불리는 조태후와의 관계가 들통날까봐 노예라는 가짜 환관을 보냅니다. 환관으로 위장했지만 건장한 남자였던 노예는 조태후의 총애를 얻고 권력을 휘두르기 시작하죠. 둘 사이에는 두 명의 아이까지 생깁니다. 노예는 자신이 왕의 의붓아버지라고 떠들고 다녔어요. 급기야 반란을 일으켜 영정을 폐위시키려 했습니다. 기원전 238년 영정이 성인식을 치르던 해에 반란이 터집니다. 하지만 영정은 이미 덫을 놓고 있었어요. 반란은 순식간에 진압되었고 처분은 냉혹했습니다. 노예는 거열형에 처해졌습니다. 어머니가 낳은 두 명의 이복 동생은 자루에 담겨 죽었어요. 어머니 조태후는 옹성으로 유배 보내버리죠. 자신의 핏줄을 자기 손으로 정리한 이날 소년 영정은 죽었습니다. 그 자리에 냉혈한 지배자 진왕 정이 탄생해요. 권력 앞에선 어머니도 동생도 없다. 오직 나 자신뿐이다.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를 삶아 먹는다. 토사구팽은 권력의 기본 법칙입니다. 다음 타겟은 킹메이커 여부리였습니다. 여부리는 영정의 아버지를 왕으로 만든 1등 공신이자 영정의 사실상 후견인이었어요. 하지만 영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부리가 살아있는 한 진정한 왕이 될 수 없다는 것을요. 영정은 여부리를 파면하고 촉당으로 유배를 보냅니다. 여부리는 유배지에서도 제후들의 방문이 끊이지 않을 정도로 영향력이 컸어요. 이에 영정은 짧은 편지 한 통을 보냅니다. 그대가 진나라에 무슨 공이 있기에 촉당에 봉해지는가. 이 한 줄의 의미를 알아챈 여부리는 독약을 마시고 자살합니다. 이때부터 진나라는 여불리의 나라가 아닌 완벽한 영정의 나라가 되죠. 500년 동안 이어진 전국시대 전쟁을 단 10년 만에 끝낸 비결. 그것은 공포가 아니라 압도적인 시스템과 속도였습니다. 진왕정은 기원전 230년 한나라를 시작으로 10년 만에 조, 위, 초, 연 제나라를 모조리 멸망시킵니다. 500년 난세를 10년 만에 정리한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국가 총동원 시스템입니다. 상항의 변법 이후 진나라는 철저한 법과 국가로 개조돼 있었어요. 농민은 평시엔 생산자, 전시엔 숙련된 전사가 되었습니다. 진시황릉 병마용갱을 보면 증거가 나옵니다. 병사들의 무기는 규격화되어 있어 부품 교체가 가능했고 화살촉의 오차는 현대 공산품 수준이었죠. 반면 육국은 합종 연행으로 버티려 했습니다. 하지만 규격화된 전쟁 기계 앞에서는 무력했어요. 특히 자객 형가의 암살 시도 실패는 영정에게 트라우마와 함께 명분을 주었습니다. 더 빨리, 더 잔인하게 끝내야 한다는 명분이요. 그는 암살의 공포를 정복의 가속 페달로 삼았죠. 결국 통일은 영웅의 무용담이 아니라 효율적인 시스템이 낭만을 짓밟은 결과였습니다. 땅을 정복하는 건 장군의 몫이지만 그 땅을 하나의 나라로 묶는 건 기획자의 몫입니다. 영정은 전쟁이 끝나자마자 표준화를 시작합니다. 넓은 땅을 가졌다고 해서 통일이 아니에요. 말이 통하지 않고 돈이 다르면 그건 쪼개진 땅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진시황은 스스로 시황제라 칭하며 세 가지를 통일합니다. 첫째, 문자 소전체의 통일.
둘째, 화폐와 도량형의 통일. 셋째, 수레바퀴 폭의 통일이에요. 지금의 유럽을 보세요. 로마 제국 이후 다시 쪼개져서 언어도 문화도 다 제각각이죠. 하지만 중국은 땅덩어리가 유럽만 한데도 2000년 동안 하나의 정체성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진시황이에요. 그가 문자를 통일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중국은 수십 개의 나라로 쪼개져 있었을 겁니다. 그는 단순히 영토를 넓힌 게 아니라 차이나라는 소프트웨어를 코딩한 개발자였죠. 이사를 등용해 봉건제를 폐지하고 군연제를 실시한 것도 혁명이었습니다. 황제의 명령이 말단 시골까지 직통으로 꽂히게 만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는 중국의 원형은 이때 만들어졌습니다. 진시황은 정복자가 아니라 건국 디자이너였어요. 책을 불태우고 선비들을 생매장했다. 분서갱요, 진시황을 상징하는 이 사자성어 뒤에는 숨겨진 디테일이 있습니다. 진시황은 정말 지식이 두려워서 책을 태웠을까요? 팩트를 체크해 봅시다. 불태운 것은 민간의 의학, 점술, 농업 서적을 제외한 제자백가의 사상서였어요. 중요한 건 박사들이 보는 장서는 궁중도서관에 남겨뒀다는 점입니다. 즉, 지식 자체를 없앤 게 아니라 국가 이념인 법가에 반하는 사상을 통제하려 했던 사상 검열이었죠. 갱유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사기에는 그가 460명의 유생을 묻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기록을 보면 이들은 유학자가 아니라 불로초를 찾겠다며 사기를 치고 도망간 방사들이었다는 주장이 유력해요. 물론 사상의 자유를 탄압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무식해서 책을 태운 미치광이와 이념을 통일하려 했던 냉혹한 군주는 다르죠. 분석행료는 광기가 아니라 사상마저 통일하려 했던 지독한 완벽주의가 빚어낸 참극이었어요. 천하를 가졌지만 죽음만은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영원히 살고 싶었던 황제는 결국 50세의 나이로 객사합니다. 진시황은 죽음을 극도로 두려워했어요. 그는 불로초에 집착했고 수은을 신비의 약이라 믿고 마셨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제국을 순시하던 마차 안에서 병사합니다. 환관 조고와 승상이사는 황제의 죽음을 숨기기 위해 마차에 절인 생선을 가득 실었어요. 천하를 호령하던 황제의 마지막이 생선 썩는 냄새와 뒤섞인 채 비밀에 붙여진 겁니다. 그가 죽고 난 뒤 진나라는 4년 만에 멸망합니다. 그가 만든 시스템은 강력했지만 운영할 수 있는 건 진시황이라는 리더뿐이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가 만든 군현제는 한나라를 거쳐 청나라까지 2000년간 이어집니다. 나라는 망했어도 시스템은 살았습니다. 인간 영정은 실패했지만 설계자 진시황은 성공한 셈이죠. 진시황. 그는 13살 소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지옥에서 살아남아 스스로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의 통치는 가혹했고 수많은 백성이 피를 흘렸습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를 단순한 폭군으로만 기억한다면 우리는 역사의 절반만 보는 것입니다. 그는 혼란을 끝내기 위해 악역을 자처했고 시스템으로 대륙을 하나로 묶었어요. 오늘날 중국이 누리는 통일된 정체성의 뿌리에는 생존을 위해 발버둥 쳤던 한 남자의 광기와 천재성이 뒤엉켜 있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지만 그 승자들이 밟고 서 있는 토대는 결국 패자가 만든 것이니까요.